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방미 중인 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트럼프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5월 안에 회동할 의향을 밝히며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생산과 소비가 뒷받침됐지만 청년 실업률 상승,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 국가 공조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복 조처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왕허진 무역구제 조사국장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무역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용으로 국가안전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속보로도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판문점에서 이제 4월 말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중인데 이곳에서 뜻밖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예상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온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길까지 열렸습니다. 5월로 지금 예측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화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무역보복으로 좀 힘겨웠던 시장에 단비가 내려지는 건데 무역보복은 무역보복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악재로 계속해서 잡고 가야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강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비핵화가 본격적 궤도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의 김정은 만나보니 진정성 느껴졌다라고 전하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속보가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와 만나게 된다면 큰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급물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중입니다. 거래소 쪽은 셀트리온의 하락이 보이고요. 철강업 쪽은 지금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세가 오늘 부과가 됐기 때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봐도 셀트리온 관련주들만 지금 보합권에서 살짝 움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빨간물 보여주고 있고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5월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4월 남북 간의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좋은 이야기가 들릴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유럽과 기타 국가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그동안 안 좋았던 껄끄러웠던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도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실장을 임명했다라고 조금 전에 또 들어오는 만큼 저희가 이 관련된 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계속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이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호재인 것이 맞고요. 움직임들 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의 움직임까지 지금 예측을 해봐야 되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짚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59포인트대입니다. 246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가 넘게 상승합니다. 사실 당초 예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의 호재면 2, 3%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악재가 하나가 터진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가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살펴보면 2436포인트대 장 초반에는 좀 밑에 쪽에서 움직이다가 2475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이게 한 10시께인데요. 이때쯤에 속보가 나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2460선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요. 개인이 4,780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은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장에서 팔고 하락장에서 사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오랜만에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는 220만원대부터 250만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도 84,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셀트리온이 이틀 전에 급락, 그리고 어제 반등, 오늘 또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지금 직격탄 맞았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가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가 35만원 이하로 빠져내려왔고요. LG화학은 지금 실적 내기 나왔는데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만원대 단숨에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 나옵니다. 네이버와 KB금융도 소폭씩 상승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현대모비스 모두 올라가고 신한지주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거래소보다 조금 더 큰데요. 86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64포인트고요. 현재 868포인트대까지도 장 초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수급 주체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곳에서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은 팔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은 지금 차익 실현 나섰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계속해서 오히려 좋은 분위기로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관련주들 오늘 내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보합권에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신라젠도 1.4% 조정. 하지만 바이로메드 4%의 상승, 메디톡스 전일 하락이었는데 오늘 5%가 넘는 급등, CJENM도 9만원 단숨에 돌파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도 조정 이후에 5%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요. 포스코캠텍과 셀트리온 제약 소폭씩 빠집니다. 하지만 티슈진 로엔 올라가는데 로엔은 11만원 다시 돌파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슈젤부터 네이처셀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9만원 터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 1원 7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보이는데 이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면 원화가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달러가 그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준 이슈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젯밤에 서명이 됐던 트럼프 보호무역 행정명령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단행이 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이 되었지만요. 캐나다랑 멕시코는 제외를 하면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갔었던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는 그 스탠스는 조금은 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이나 일본, 중국, 한국 마찬가지로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제외 국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5일간의 이제 협의가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유럽과의 협의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의지 자체가 좀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무역 전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대북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좀 한 상태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5월 정도로 좀 예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 고유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이머징 시장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보였던 공통점은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내재 변동성이 하락이 된다는 의미는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 따른 변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그 환율 변동성 약화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이 향후의 장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주 전략들 함께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좀 한층 완화되면서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협의가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본다면은 이 낙관론에 대한 무게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보복 관세라든가 아니면 WTO와 함께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공포 심리는 좀 확대될 수 있지만요.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세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상단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자체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에 되게 예민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워낙 강세 요인이 좀 강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특히 보호무역에 따른 영향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호무역이라든가 뭐 원화 이런 대외 변수에 따른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금리가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시킬
지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업종, 은행, 증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대외 변수에 조금 덜 예민한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 미디어, 화장품 같은 종목, 범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범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좋은 얘기 하나, 나쁜 얘기 하나 지금 들려왔는데 나쁜 얘기부터 하나 해보자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결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서명했다라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제외됐는데 중국이랑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역 적자가 7천억 달러 정도 달하고요. 그 중에 중국이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을 비롯해서 무역 확장국에 대해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를 꺼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미국이 오래전서부터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한국이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철강 제품이 강관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때문에 미국 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상 무역 적자 확대를 꺼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관광유에 대한 수출이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중국이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무역 전쟁으로 좀 발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철강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서 상대국들이 다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는 무디스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5만 개 정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철강 제품 수출 피해액이 한 28억 유로 정도 상당히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오렌지 주스 등을 비롯해서 많은 상품에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도 콩이나 옥수수에 대한 수입 관세를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걱정스러운 점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약속했던 2,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든지 구매 계약의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보잉 항공기를 300대 370억 달러 구매 계약도 있고요. 샤오미, 오포 같은 핸드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110억 달러어치 반도체 구매 계약도 아무래도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징둥닷컴이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식료품을 2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스타벅스, 웨스팅하우스, 테슬라, 애플, 인텔, 아마존, GM과 같은 대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이 보복에 들어간다면 중국도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인데 여기에 그대로 보복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사슬처럼 물려있는 이런 것들이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역전쟁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좀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복의 사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정치적 민감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서로의 주권이라든지 영토 그리고 사회제도를 좀 존중한다든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추구한다면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전인대에서 대국 외교를 천명했던 만큼 외형적으로는 즉각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상위 4개 품목이죠. 비행기나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보유한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 매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장 3월 15일 날이죠. CCTV의 그 고발 프로그램인 완후이 프로그램에서 미국 기업에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불매 운동이 중국 전역에 일어나면서 미국의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미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이나 수입 수량 제한과 같은 무역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통상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 대한민국을 지금 콕 집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 손실 규모가 생길 텐데 이게 엄청나다고 지금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365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에 이어서 3위 국가입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열연 냉연 강판이 이미 60%대 반덤핑 상계 관세가 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25%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냉연, 열연 강판 등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대해서도 경쟁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경연에 따르면은 이번에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해서 철강 제품 한 품목만 우리나라가 입게 될 수출 손실액은 향후 5년간 한 24억 달러 정도, 그리고 취업 유발 손실 규모도 1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이프가드 품목이었던 세탁기, 태양광 전지에 이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5년간 수출 손실액은 한 68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는 4만 5천 개 정도가 잃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회피로 인해서 달러 매도 압력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로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게리 콘이 표명을 한 데 이어서 경제 관련 핵심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경파가 주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11월 중간 선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FRB의 금융 정책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수출이 위축된다든지 물가 상승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에서도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다우지수가 24,8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2017년 이후에 그 10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언제 깨질 건가를 알 수 없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래량 감소 속에서 이번 트럼프 랠리가 시작되었던 2017년 1월 19일 이후에 주가 상승폭의 38.2%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래도 2390포인트 선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 이 선까지 붕괴되면 2차 지지선은 201선이 움직이고 있는 2300선 전후까지 지수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전에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조 유지하기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디어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좀 있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출구 전략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도 관건인데 언제가 될지 좀 예측이 됩니까? 네, 일본은행은 오늘 현재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장기 금리는 0%를 유지하는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기로 했는데요. 일본 경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이 되면서 8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1월달 실업률은 2.4%로 24년 만에 가장 낮은 완전 실업 수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에 대한 발언을 상당히 좀 삼가하면서 조심스럽게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중에 엔화가 1달러의 그 100엔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구로다 같은 경우에는 2% 물가 목표를 2019년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순 이후에 이야기는 되겠지만 2019년부터는 좀 실시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엔화가 1달러에 100엔선이 붕괴된다면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에는 상대적인 그 호재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오늘장 내일장 2부 예고해 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 중이고요. 다양한 종목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